그 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그 웹에서 그 이미지 URL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이미지 URL을 GPT한테 넘기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에는 롤과 컨텐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딕셔너리를 넘기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챗봇인 경우에는 컨텐트가 그냥 문자열이었으면 됐어요. 문자열이면 됐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에 다른 딕셔너리들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넣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미지 하나에 대한 설명만을 요청을 할 때에는 이 리스트에 두 개의 딕셔너리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딕셔너리는 사용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입,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라고 하는 키로 요거랑 같은 키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어, 사용자의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 내용 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를 새로운 딕셔너리로 하는데 타입에는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밸류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밸류를 다시 키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을 단순히 문자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딕셔너리로 넣어 주셔야 돼요. URL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실제 그 웹 주소를 문자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형식으로 넘겨주셔야 GPT가 제대로 이미지의 URL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이미지를 찾아가서 이미지를 직접 보고 다운 받겠죠. 네, 그리고 설명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생성을 해서 리스판스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스판스에 어떤 필드 값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필드 값들을 가지고서 그 중에서 메시지,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출력을 하시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그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사진 이미지 파일을 JPEG과 같은 그런 이미지 파일을 직접 GPT 서버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요, 로컬 이미지 파일의 설명 요청하기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컬 이미지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진 파일이죠. 단순히 텍스트 파일이 아닌 텍스트 파일 같으면 문자열이니까 그 문자열들을 컨텐트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보내면 돼요. 우리가 그 문서 요약 같은 거를 할 때, 그죠?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거 문서 요약을 할 때 그냥 파일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자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문자를 컨텐트를 만들 때 컨텐트 안에다 문자를 심었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 어 그리고 프롬프트를 같이 작성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텍스트들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답변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와 같은 음, 뭐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와 같은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데이터는 그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해서 변환해서 GPT 요청을 보내야 돼.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첨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너리 파일을 어,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해서 첨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이런 과정은 그 여러분들이 이메일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그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잖아요. 그죠?
어, 그 웹에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그 첨부된 파일의 타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임 타입 실제 데이터는 텍스트로 변환해서 넘기게 되면 받는 서버 쪽에서 그 텍스트들을 전달을 받아서 그 다시 그 마임 타입에 맞는 형식으로 역변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코딩을 했으면 디코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자열로 인코딩을 했으면 다시 이진 데이터로 디코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원본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미지더라도 JPEG이냐, 뭐 BMP냐, PNG냐 이런 그 파일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진 파일의 형식이 달라지게 되고 이진 파일의 형식이 달라지면 서버 쪽에서 그 어떤 형식으로 이 파일을 해석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게 그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문자들의 집합인 거죠. A, B, C, D, 1, 2, 3, 4, 뭐, 그 다음 특수 기호들, 이런 그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키보드 그냥 위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알파벳과 일반적인 숫자들과 일반적인 그 특수 기호들로만 인코딩해서 딱 보내주면, 그리고 그 인코딩된 값들이 어떤 파일에서 온 것, 어떤 파일을 인코딩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임 타입을 정해주게 되면 서버 쪽에서는 역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게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파일의 불일치와 같은 형식의 불일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변환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서버로 보낼 때 그 메시지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임포트했던 모듈 중에서 베이스 6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한 게 있어요. 음. 이 베이스 6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모듈은요.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스키 문자로 인코딩을 해줍니다.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라는 얘기죠.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문자로 여기서 아스키 문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처음에 생겼을 때 사용했었던 문자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1, 2, 3, 4와 같은 숫자 문자들, 그리고 뭐 느낌표, 골뱅이, 샵, 뭐 이런 특수기호 몇 개들. 이런 문자들을, 이런 초기에 그 정의가 되어야 는 아스키 문자가 있는데, 이 아스키 문자는 모든 컴퓨터, 모든 OS에서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키 문자는 어떤 OS에서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형식의 불일치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쓸까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파일을 전송할 때 그리고 전송받은 곳에 그거를 저장할 때의 그 파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를 탭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다음에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토콜 간의 프로토콜 호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로 직접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코드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아규먼트로는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는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파일 경로, 파일 경로를 전달을 받아서 그 파일을 실제로 읽어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인 거고요. 자, 처음에 파일을 오픈을 할 거예요. 이미지 파일을 위진 데이터 읽기 모드로 어,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 리드 구문 써주시면 되고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파라미터에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미지 파일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읽기 모드니까 R, 그 다음에 이진 데이터니까 B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된 파일을 우리는 F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읽어버릴 거예요. F.read. 이거는 파일 내용 전체 읽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어버린 거예요. 읽은 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한 거고요. 이제 그 값을 읽은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사용해서 음, 엔코딩을 해서 아스키로 변환할 거예요. 아스키 문자열로 변환을 할 거고요. 어, 문자열인 경우에 그 문자열이 또 어떤 인코딩이냐? 어, 뭐 예를 들어서 UTF-8 문자열이냐? 아니면 뭐 CP949 문자열이냐? 뭐 한국어 문자열이냐? 영어 문자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스키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어, 어, 그리고 이거를 다시 UTF-8로 변환하는 것까지 UTF-8 인코딩까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코딩된 문자열을 리턴을 할 겁니다. 아예 리턴 문장을 여기서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에는 B64 B64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진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진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다시 디코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코딩 타입을 영문으로 UTF-8이라고 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드가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함수로 만든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파일을 오픈한다. 오픈해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었으면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 사용한 결과를 리턴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로컬 디렉토리에다가 사진 이미지 파일을 몇 장을 갖다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랩 5번 밑에요. 랩 5번 밑에다가 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패키지가 아니라 단순 폴더인 경우에는 경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로 그리고 경로 이름은 이미지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경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을
한 두 개 정도만 갖다 넣어 볼게요. 저도 준비된 이미지가 아직은 없어서 어, 그 픽섬 사이트에서 몇 가지 괜찮은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풍경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사진을 오른쪽 클릭하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미지 1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1번 JPG. 일단은 뭐 아무데나 갖다 넣을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갖다 놓고 다른 이미지 하나 더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네. 이번에는 바다 이미지가 보이는군요. 빙하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보이는 사진이 다를 거예요. 네. 이것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미지 2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두 개의 이미지를 저장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러분들 파이창으로 가져오시면 복사가 바로 돼요. 그러면 지정된 파일을 복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확인해 주시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폴더 밑에 이미지 1번, 저는 언더스코어를 붙였어요. 이미지 언더스코어 1번 JPG라고 하는 파일과 이미지 언더스코어 2번 JPG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을 넣었고요. 첫 번째 파일은 이런 이미지. 파이참에서 바로 이미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 넣었습니다. 네, 혹시 이미지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직 이미지 준비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 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으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준비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자, 변수 이름을 이미지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상대 경로로 현재 폴더 밑에 저는 이미지스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미지 언더스코어 1번.jpg라고 넣었어요. 이게 이미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2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미지 2번.jpg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폴더 구조를 써준 거죠. 이미지스 폴더 밑에 이미지 1번 JPG, 이미지 2번 밑에 이미지 JPG.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이미지 파일 JPG들이 저장된 경로, 파일 이름 포함해서 저장된 경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만든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변수 이름을 간단하게 B64라고 쓸까요? B64 이미지 언더스코어 1번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규먼트로 경로 이미지 1번 하면서 경로를 주시면 돼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턴 값이 뭔지 그냥 한번 출력해 볼까요? B64 이미지 1번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세요.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쭉 들어갔죠. 이게 인코딩된 형식, 이게 이미지를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했다는 뜻이에요. 아스키 코드로 인코딩했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 파일에는 그 이진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이진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이진 데이터들을 8비트, 한 바이트씩. 별거 아니에요. 8비트면 한 바이트잖아요. 그 한 바이트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 한 바이트 숫자에 해당하는 영문자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대쉬, 뭐 9, J, 4, Q, D, G 이런 문자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문자열들은 다를 거예요. 이미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부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뭐 예를 들면 100글자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100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지 이진 데이터가 ASCII 문자열로 인코딩된 뭐 모습이에요.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B64 이미지 1번 끝에서 100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혹은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첨부 파일이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문서든지 간에 뭐 JPG든지 뭐 DOC든지 PPT든지 PDF든지 모든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이런 문자열들로 인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코딩된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인코딩된 거다라는 것만 더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자열들은 원래 JPG가 베이스 64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으로 인코딩된 문자열이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 쪽에서는 이런 문자열들을 전달받아서 다시 원래의 숫자 이진 데이터로 역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자열로 인코딩이 됐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미리 그 변환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B64 이미지 언더스코어 2번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만든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 그리고 파일은 이미지 2번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만 먼저 해둘게요. 얘는 나중에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를 우리는 지금 베이스 64 인코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들로 변환을 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메시지 프롬프트에 포함을 시켜서 전달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이미지 데이터를 GPT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전송하실 때는 여기서도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만드셔야 되고 메시지는 리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딕셔너리에는 롤이라고 하는 걸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가 보내는 메시지니까 유저.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형식이 똑같죠. 단순히 문자열 하나를 넣는 거라면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자열이 아니라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를 주시면 됩니다.
딕셔너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딕셔너리에는 타입, 위쪽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문자열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라고 하는 키에다가 사용자가 물어보고 싶은 그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첨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용자의 질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첨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를 첨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여기 딕셔너리와 딕셔너리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쉼표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쉼표. 자, 이번에는 타입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 URL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이미지 URL이라고 했기 때문에 키값을 마찬가지로 이미지 URL. 그리고 다시 딕셔너리. 여기다가 URL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문자열을 주시면 되는데, 자, 문자열, 포매티드 문자열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형식만 보면 아직 문자열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형식만 보면은요. 우리가 오전에 작성했었던 메시지 형식과 똑같아요. 롤과 컨텐트를 키로 갖는 딕셔너리. 그 딕셔너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근데 컨텐트가 두 개의 컨텐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딕셔너리와 두 번째 딕셔너리. 그리고 컨텐트 중에서 첫 번째 컨텐트는 텍스트 타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그리고 두 번째 컨텐트는 타입은 이미지 URL이고 이미지 URL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또 형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처음에 데이터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콜론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슬래시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 확장자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다운받은 파일이 JPG로 다운받았거든요. JPG 파일인 경우에는 JPG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PNG를 다운받으셨을 때는 PNG라고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GIF라고 하는 형식의 이미지를 받으셨으면 여기를 GIF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이미지 파일인데 확장자가 JPG인 파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고요. 여기에 베이스 64라고 하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베이스 64. 이 뒤쪽에 써주는 거는 우리가 이진 데이터를 문자열로 인코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인코딩한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베이스 64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인코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쉼표 하고요. 쉼표 다음에 실제로 문자열들을 쭉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진 데이터가 문자열로 변환된 그 문자열을 쭉 하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변수로 가지고 있죠. 그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냐면 위쪽에서 만들었던 B64 이미지 1번, B64 이미지 2번. 그래서 여기에다가 B64 이미지 1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폰트가 너무 커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줄로 작성을 한 겁니다. 한 줄로 작성을 한 거예요. URL이라고 하는 키값에 문자열 하나 넣은 거예요.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시작한 거고요. 앞에 F가 들어간 거는 포매티드 스트링. 포매티드 스트링은 변수에 있는 문자열을 그 문자열 안에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게 포매티드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간에 공백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작성하실 때 쉼표의 앞과 뒤에도 공백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 컬론, 이미지, 슬래시 여기도 공백 있으면 안 돼요. JPG, 세미콜론, 베이스 64, 쉼표 앞뒤로도 공백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문자를 그대로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 GPT로 보낼 내용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URL이라고 하는 키값에 URL이라고 하는 키값에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실제 URL인 경우는 그냥 뭐 HTTP로 시작하는 그 실제 URL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로컬에 있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인데 이미지 파일인데 JPG 형식이고 베이스 64 인코딩을 사용했고 여기서부터가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어,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마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에서는 그 마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임 타입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이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이 어떤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네. 예. 그래서 그 웹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작성이 되셨으면 요거를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요청 보내시면 돼요. 요청 보내는 건 똑같죠. response 우리 open AI client chat completions create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모델인데 GPT 5.4 미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작성한 메시지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템퍼리처나 뭐 기타 등등 다른 파라미터들은 없어도 되고요. 기본 값들 그냥 이용하시면 되니까 자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을 보냈고 응답이 오는데 한 2초 정도가 걸렸고요. 내용 프린트 해볼까요? response 안에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에 인덱스 0번 원소 0번 원소가 가지고 있는 거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컨텐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첫 번째 이미지가 요거였었거든요. 여기 숲이 있고 폭포도 있고 뭐 이런 이미지였었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 침엽수림 속에 폭포와 계곡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에 폭포가 있고 뭐 물줄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네, 이런 느낌의 그 답변을 만들어 생성해서 넘겨줍니다. 역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도 AI가 많이 잘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미지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생성해 주기도 하지만 텍스트를 넘기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기도 하죠. 반대로 이런 설명을 딱 넘겨가지고 요런 형식, 요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또 이미지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혹시 안 드시는 분? 안 드시는 분들 없으세요? 메시지를 보낼 때 여기만 2번으로 바꾸면 2번 이미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한번 2번으로 바꿔볼게요. 2번은 바다가 있었고 빙하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자, 요거를 그럼 여기를 1번 대신에 2번으로 바꿔서 실행해 보고요. 메시지를 다시 만들었고 요청을 다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내용을 다시 한번 프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요한 바다 하얀 절벽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저는 그게 빙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절벽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바위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쭉 네,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자, 요거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두 개의 이미지를, 어, 이미지 비교를 요청하는 메시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컨텐트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사용자의 텍스트는 뭐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줘 뭐 이런 정도로 텍스트를 작성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두 개를 넘겨야 되죠. 그죠? 이미지 데이터를 두 개, 이거를 하려면 이미지 데이터를 두 개를 넘겨주셔야 돼요. 이미지 데이터를 두 개를 넘기려면 메시지 부분에서 컨텐트가 이미지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 똑같은 모습의 컨텐트를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트에 타입, 텍스트 하나 있으면 되고요. 타입,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돼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잘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 이미지스 폴더 밑에 그 이미지 두 장을 제가 더 갖다 넣었어요. 카페 1번이라고 하는 JPG를 제가 하나 더 갖다 넣었고요. 보시면 카페예요. 카페인데 사람들이 있고 카페가 굉장히 넓은 카페네요. 약간 식물원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카페 사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카페는 약간 그 어디 도시에 있을 만한 그런 카페? 예. 뭐 여기 뭐 이렇게 있고 뭐 한 두 명 정도가 노트북 켜고 앉아 있고 아, 예. 그래서 손님은 여기 이쪽에도 한 사람이 더 있군요. 뭐 요런 두 개의 카페 두 개의 사진을 제가 더 갖다 넣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그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그런 이미지들인데 요걸로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요걸로 비교하는, 비교하는 요청을 보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어, 변수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저는 현재 폴더 밑에 이미지스 폴더 밑에 카페 1번이라고 하는 JPG를 하나 더 갖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스 폴더 밑에 카페 2번 JPG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들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변수 이름을 새로 만든 거고요. 새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을 할 거예요. B64 언더스코어 이미지 1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니까 카페 1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 베이스 64 인코드 여기다가 카페 1번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B64 그 다음에 카페 2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베이스 64 인코드 카페 2번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실행.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 파일들의 경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변수들은 얘는 뭐냐면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스키로 문자열로 인코딩한 그런 값들. 이제 이 문자열로 인코딩이 됐으면 우리는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스하고 리스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딕셔너리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딕셔너리는 첫 번째는 롤 사용자가 보내는 거니까 일정 그 다음에 컨텐트가 리스트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딕셔너리인데 첫 번째 딕셔너리는 타입이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문자열이 무엇이다 이렇게 여기가 질문 뭐 아래 다음 두 개 카페 이미지를 뭐 이미지의 이미지를 비교해 줘.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컨텐트가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자 여기 쉼표 있어야 돼요. 쉼표 컨텐트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컨텐트, 두 번째 컨텐트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카페 이미지를 보낼 테니까 그거를 비교해줘 라고 컨텐트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컨텐트 안에 딕셔너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각각 여기에는 카페 1번에 대한 컨텐트, 여기는 카페 2번에 대한 컨텐트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컨텐트에 대한 그런 내용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타입은 똑같이 이미지 URL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이미지 언더스코어 URL. 그러면 이제 키값으로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딕셔너리. 여기도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URL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드시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복붙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사실 이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마임 타입을 다 기억하면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옆에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검색해서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을 때 이미지 마임 타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검색해 보면 어,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만 아시면 이 내용의 의미만 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인데 실제 바이너리 데이터는 이미지에서 왔고 이미지의 확장자는 JPG고 우리가 그거를 전송하기 위해서 베이스 64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자로 인코딩을 했다. 그럼 쉼표 뒤쪽에 나오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다. 라는 내용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쉼표 앞쪽에 이렇게 써주는 부분을 그 첨부 파일의 마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임 타입은 정해져 있어요. 웹 표준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BS24 카페 1번, BS64 카페 1번이라고 쓸 거고요. 그럼 요 내용만큼이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요만큼이 똑같이 밑에 있는 딕셔너리에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를 2번이라고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똑같은 형식의 컨텐츠를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딕셔너리들의 리스트, 딕셔너리들의 리스트, 딕셔너리들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컨텐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메시지는 완성이 됐어요. 메시지 완성이 됐고 이제 리스폰스를 받으면 돼요. 네, 조금 천천히 이거 더 보여드릴까요? 되셨습니까? 음. 자, 그러면 리스폰스는 OpenAI 클라이언트 chat completions create 모델은 똑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스는 새로 만든 메시지고 이렇게 해서 요청 보내기 하시면 돼요. 이번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군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마도 그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도 좀 컸었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해주는 텍스트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GPT 입장에서도 연산이 조금 많이 걸리나 봅니다. 저는 11초가 걸렸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Response, Choices, Message, Content. 자, 정말 그 두 개의 이미지들을 요런 이미지와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카페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분위기와 인테리어와 컨셉트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전체 분위기. 첫 번째 카페는 식물과 자연광, 정원 온실형. 두 번째 카페는 나무 철제 구조, 블랙 펜던트,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카페. 오, 잘 해주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스타일. 첫 번째는 대형 환기 덕트 유리 지붕 맞나요? 네. 여기 환기 덕트. 그 다음에 유리 지붕. 뭐 자연 소재, 식물 중심, 밝고 개방적. 두 번째는 노출 천장, 검은 조명, 나무 테이블과 의자. 네. 이렇게 천장이 그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데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 노출 천장. 네. 그리고 뭐 나무 탁자, 나무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그다음 채광과 색감, 음, 초록색 톤, 음, 우드톤, 회색 바닥,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석. 첫 번째는 자석 간격이 넓어 보이나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네. 두 번째는 좌석이 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뭐 이게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네요. 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사진 찍기 좋고 휴식하기 좋고 브런치하기 좋고 두 번째는 공부하거나 작업하기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 줄 요약해주고 있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코드가 비슷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챗봇을 만들 때나 뭐 그런 이런 코드들은 GPT API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요청을 생성해서 요청을 보낸다.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넣어준다. 그러면 답변이 온다. 이 구조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내고 싶으실 때 쓰시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뭐 GPT나 다른 그 실제로 상용화되어져 있는 인공지능 그런 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뭔가 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상용화되어져 있는 AI 에이전트들한테 AI 서버들에게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전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셔야 되고 이게 마인 타입인 거예요. 마인 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이진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에서 리드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일에서 리드한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문자열로 변환하는 이유는 그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든 리눅스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든 맥을 사용하는 운영체제든 어떤 운영체제든지 간에 인식할 수 있는 문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들을 전달을 받아서 타입이 뭔지 어떤 문자들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지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서버 쪽에서는 다시 원래의 파일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래 파일.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샘플 코드로 가지고 있다가 이미지 보낼 때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고서 그 코드를 복붙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